네, 이번 시간에는 사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목은 금강송 전문 절도단 사건입니다. 2013년 2월에 강원도 고성경찰서에서 첩보가 입수되었습니다. 금강송을 조경용으로 불법 굴치하여 반출 판매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첩보가 접수되었습니다. 보통 첩보라면은 좀 육하 원칙에 의해서 구체적으로 사실이 적시되면은 좋은데 정확하지 않고 이런 내용은 풍문에 가까운 내용이었죠. 한번 찾아가 봤지만은 크게 그 산을 찾아다닌다는 것은 좁은 지역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산이라는 것은 넓은 그 면적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그걸 다 찾아다니기가 쉽지 않고 또 산에 다니기에는 교통수단이 적절하지 않습니다. 걸어서 다녀야 되는 경우가 많고 그런 경우에 많은 부분을 확인하기 쉽지 않죠. 금강송이라는 것은 그 나무가 생장 속도가 상당히 느립니다. 일반 소나무보다 3배 이상 느리기 때문에 아주 단단하죠. 그래서 아주 또 곱게 잘 자라고 천천히 자라기 때문에 뒤틀림이 없고 그래서 거의 궁궐에서 쓰는 나무로 알려져 있죠. 궁궐이나 아주 유명한 사찰 이런 데 쓰이는 나무고요. 그 나무에 대한 가격도 보통 소나무의 10배 이상 되는 가격으로 보통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보통 소나무들은 금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나무들은 지자체 허가가 있어야만 굴치가 가능하고 그 수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런 금강송을 불법으로 굴치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간혹 적발되기도 합니다. 산림청에 금강송 불법 굴치 신고가 접수되었는지를 확인해 보니까 그런 내용이 없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현장에 대한 수색을 계속하던 고성경찰서 강력팀은 칠봉국도에서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산길, 쭉 떨어진 도로, 큰 도로에서 떨어져 가지고 산길로 가보니까 좀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산길이 있었는데 이것을 발견하였던 것이죠. 도로에서 산 쪽으로 이런 길이 있었고 이 폭을 보니까 중장비를 사용했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등산로가 있고 그리고 임도가 있는데도 이런 산길을 따로 만들었다는 것은 목적이 있었을 것이고 혹시나 이런 금강송을 굴치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었던 것이죠. 또 올라가 보니까 이렇게 만들어진 도로 주변의 나무들은 모두 가지가 잘려져 있었습니다.
이걸 보니까 이런 비싼 금강송의 경우에는 운반하는 도중에 상처가 나면 가격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 나무 가지들을 다 정리를 하고 이동하게 되는 수법들을 쓰는 것인데, 이런 상황들이 형사들에게 포착이 된 것이죠. 산을 올라가 보니까 여러 개의 구덩이가 있었는데 그 구덩이들 근처에는 금강송이 몇 그루 있었던 것이죠. 구덩이가 있다는 것은 이제 좀 이게 굴치됐을 가능성이 높은 것이고, 그 옆에 나무들이 있다는 것은 아마 좀 판매하기엔 가치가 떨어지는 나무들이어서 그냥 놔둔 것으로 추정이 됐던 것이죠. 이런 상황을 보니까 일반적인 산길로는 접근하기 어려웠고, 도로에서도 상당히 많은 거리가 떨어져 있었고, 그래서 이 지역을 잘 아는 지역 주민들이 가담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했던 것이죠. 이 산의 주인과 지역 주민들에 대해서 탐문 수사를 했지만은 별다른 소득은 없었습니다. 그 중간중간에 어린 금강송들이 있었는데 너무 어려도 판매하는데 제대로 가격을 받을 수 없으니까 놔둔 것으로 보였습니다. 이 금강송은 아주 자라면 키가 아주 큽니다. 뭐 10여 미터가 넘도록 이렇게 키가 큰데, 이런 걸 갖다 운반할 정도면은 이것은 적어도 관련된 사람이 많을 것이다. 한두 명, 두세 명, 서너 명 이 정도보다 많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이 되었던 것이죠. 이렇게 중장비로 길을 낼 정도면은 전문가들의 수행이다. 이렇게 이제 좀 예측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 보니까 이제 구멍이 이래 그 굴치된 흔적들 보니까 약 한 16개 정도의 그 흔적이 있어서 금강송이 한 16그루 정도 이상 굴치된 것으로 일단 파악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런 그 금강송을 옮기기 위해서는 차량을 이동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죠. 사람을 옮길 수 있는 정도는 아니니까. 그리고 이 도로를 통과한 차량들을 일일이 이제 확인을 다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1월부터 2월까지 이쪽에 출입한 차량들을 다 확인해 보니까 2만 대가 넘었습니다. 확인하면서 목재 실은 차량, 그리고 그 차량 위에 그 천으로 덮은 방수포라고도 하고 호루라고도 하죠. 이걸 덮은 차량을 다 골라내서 선별을 해봤습니다. 2만 대가 넘는 이런 차량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렸던 것이죠. 또 방수포를 덮은 차량은
덮었기 때문에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좀 확인해야 되는데 또 쉬운 일이 아닌 것이죠. 왜냐하면 그 차적 조회를 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차량을 확인하고 회사의 배차 기록, 운행 기록 또 그리고 적재된 그 내용물 이런 것들을 다 확인하는 과정들을 일일이 거쳐야 되기 때문이죠. 또 그리고 전혀 이런 뭐 짐차가 큰 짐차가 아니더라도 뭐 이삿짐차나 이런 경우에도 이걸 실어 나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염두에 두고 확인해 나갔던 것이죠. 강원도 고성경찰서는 강력계 형사가 모두 5명인데 또 이 사건에만 매달릴 수도 없는 이런 이제 상황이 되었던 것이죠. 시간도 부족하고 인원도 부족하고 그래서 어떤 사건이 일어나서 이런 좀 범위가 넓거나 또 여러 그 용의자들이 관련된 사건들을 수사하거나 이럴 때는 주말을 반납하고 수사를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수사가 2월 달에 첩보를 접수했는데 4월까지 계속 진행이 됩니다. 거의 1년 넘게 수사를 한 이런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고성군청 산림과로부터 신고를 했는데 신고 내역을 확인했는데 산림과에서 어떤 신고를 받았냐 하면은 포크레인 기사로부터 소나무를 트럭으로 옮기는데 좀 포크레인으로 실어달라는 이런 지혜를 받았다는 거죠. 이 포크레인 기사 같은 경우는 왜 이제 밤에 하느냐 뭐 이런 것이죠. 낮에 하면 되는데 좀 수상해가지고 이제 그 군청 산림과에 신고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군청 산림과 직원하고 형사들이 이 현장을 가보니까 트럭만 있고 운전자는 벌써 도주해 버렸다는 것이죠. 그리고 트럭이 있고 트럭에 실려 있는 금강송이 있었다는 겁니다. 금강송을 실은 상태로 도주를 할 수 없었던 것이죠. 뭐 대부분 표가 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전에 찾아갔던 그 동네와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있는 이제 야산이 이 포크레인 기사가 그 소나무를 실어달라는 제의를 받았던 그곳이었습니다. 늦은 밤이고 도주를 했기 때문에 흔적을 쫓을 수 없었다는 거죠. 포크레인 기사한테 했던 이제 전화번호 이걸 가지고 그리고 또 트럭을 보관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일 보니까 이 인근에 있던 그 길을 냈던 그곳과 정황이 아주 유사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날 다시 가서 보니까 웅덩이가 있었고 웅덩이는 이제 비가 고여 있었는데 비가 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굴치해 놓고 못 옮기고 비가 멈춘 다음에 이제 굴치하려고 하다가 포크레인 기사의 신고로 인해 가지고 도망간 것으로 보이는 거죠.
또 이 금강송도 그 용달 차량에 실려 있었기 때문에 그 경찰서까지 가져와서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금강송 불법 불체 경우 가식장을 운영할 수 있다는, 가식장이라는 것은 잠시 이제 그 임시로 심어 놓는 것이죠. 그 정원수로 다른 곳으로 옮기기 전에 심어 놨다가 다시 옮기는 이런, 그러니까 뭐 정원이 되는 것이죠. 바로 구매자가 있으면 하지만 좀 갖다 놨다가 가식장에 내놓고 구매자가 나타나면 판매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또 그리고 조경용인 경우에는 자기네들이 이 나무를 갖다가 좀 예쁘게 장식을 합니다. 전지 작업도 하고 좀 가지도 좀 치고 예쁘게 만들어서, 왜냐하면 그렇게 모양새를 예쁘게 했을 때 더 가격을 올려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화물 트럭을 이제 확보했으니까 얘 이제 그 운전자를 찾는데 좀 주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화물 트럭 차주를 찾아낸 것이죠. 화물 트럭 차주가 김모 씨를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이 김모 씨를 찾아내니까 이 사람의 뭐 전화번호도 알고 차도 알고 이러니까 수사가 좀 진척이 되었던 것이죠. 이 사람만 잡으면 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분명히 여러 사람이 있을 것이라고 보았기 때문에 공범들을 잡는 것까지 이제 고려를 해서 수사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어디와 통화했는지 이런 걸 다 이제 확인하는 작업을 거친 것이죠. 그러고 보니까 전체적으로 집중적으로 통화를 한 사람들의 규모 정도를 파악하고 추리를 해보니까 여기 이 일당들이 한 15명 내외 정도로 되는 것으로 추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중국집, 치킨집 이런 곳에서 배달을 시켜가지고 먹었는데 거기 가서 물어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 김모 씨가 집에까지 갖다 달라는 것이 아니고 어디 앞에서 만나가지고 뭐 중국 음식도 받아가서 먹고 뭐 치킨도 받아가서 먹고 뭐 이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있었던 곳이 주로 이제 펜션에서 그 통화를 한 흔적들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 뭐 펜션 같은 데도 최근에는 뭐 예약을 하고 이런 경우에는 이용자들에 대한 내용들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어서 이렇게 이제 점차로 확인해 나간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있는 묵고 있는 펜션까지 확인하고 펜션의 CCTV를 확보해서 확인해 보니까 사람들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보니까 공범들을 다 확인해 보니까 이런 범행을 하면 주로 차량도 다른 사람 명의 차량, 휴대전화도 다른 사람 명의 휴대전화를 쓰는데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사용하는
그런 전화와 뭐 차량 등 이런 걸 사용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관련된 사람들의 그 신원을 특정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찾아보니까 15명이 다 되었는데, 예, 15명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발부받고 하나하나 이제 검거해 나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김모 씨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최모 씨가 있고, 여기 박모 씨가 있는데, 이 박모 씨가 이제 여기 현장에서 반장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박모 씨는 증거를 대라 이렇게 했던 거죠. 그래서 트럭, 그 다음에 휴대전화 통화 내역, 대전 내용, 통화 내역 이런 것들을 다 보여줬죠. 그래서 보니까 이 사람은 여기 보면은 여기는 이제 그 고성에 여기는 A 동네고 B 동네입니다. 이 동네에서는 하다가 지금 걸렸어요. 이 차량이 있고. 그래서 이건 자기네들이 했는데 이 옆에 있는 B 동네는 자기들이 하지 않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뭐 이런 사람들도 자기는 뭐 그냥 옆에 있는 사람들의 그 부탁을 받고 막만 받았지 이것이 뭐 나쁜 일인 줄도 모르고 그냥 다 허가받고 하는 줄도 알았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이제 했던 이제 최석모라는 사람이 있는데 여기는 최명 뭐고 근데 최성모라는 사람이 이제 뭐 주범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최모 최모 A 씨가 주범인데 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왔던 거지. 이 사람을 보니까 휴대전화 차량 번호 이걸 다 하니까 이 사람 역시 그 휴대전화가 본인 명의가 아닌 휴대폰을 사용하고 있었죠. 그리고 요때 이후에 이 주범은 흔적이 나타나지 않고 있었습니다. 도피장인 경우라도 주로 이제 가족과는 연락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그 가족들의 휴대전화 번호를 확보하고 통화 내역을 확인해 봤는데, 이 사람은 가족과도 연락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추적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주범 최모 씨의 주변 사람들 다 하나하나 확인을 가는데 아주 꼬리가 잡히지 않았던 것이죠. 이 몇몇 사람들은 잡혔지만 이 주범이 잡히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는 전혀 진술을 하지 않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이 주위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의 그 휴대전화 내역을 찾아봐도 이 주범의 그 주범과 통화 내역은 없었던 것이죠.
요 사람들 다 이제 좀 뭐 조사를 해보니까 요 가식장이 예, 그 풍기라는 곳에 영주시 풍기라는 곳에 가식장이 있다고 하여서 한번 예, 가 보았던 것이죠. 예. 가식장에 가 보니까 아, 불법 굴치한 것으로 보이는 금강송 한 그루가 거기에 심어져 있었던 것이죠. 근데 이것이 전부인지 뭐 또 이게 판매된 것이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파악하기가 어려웠고 이 검거된 사람들은 얘가 이 주범이 다 했던 거고 자기네들은 모른다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12월까지 갑니다. 이렇게 수사를 하나하나 하는 과정들이 12월까지 갑니다. 그래서 최모 씨 주변 사람들을 계속 탐문하는 과정에서 고향 후배와 이때가 12월 11일 고향 후배와 서울에서 은신하고 있을 것이라는 첩보를 입수합니다. 그 후배가 누구냐 하면은 유모 씨입니다. 유모 씨인데 이 유모 씨와 같이 지내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정보를 얻어서 이제 유모 씨를 확인해 갑니다. 둘이 함께 도피할 정도면 충분히 연락을 했을 거라는 거죠. 통신사 허가를 받고 이 사람의 그 통화권을 확인해 보니까 주변 사람들의 그 유모 씨하고 이 주범하고의 통화 기록들이 있는데 물론 이게 대포폰에 대한 통화 기록이지만 이게 많습니다. 이걸 다 확인하는데 보니까 13만 건이 넘는 통화 기록들을 다 이제 확인하는 이런 일들을 수사관들이 했던 것이죠. 그러는 과정에서 서울에 있는 이 최모 씨를 대포폰을 쓰고 있는 최모 씨를 특정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최모 씨도 마찬가지로 자기가 있으면서 배달을 자주 시켜 먹었는데 집으로 절대로 배달하지 않고 골목길까지 나가서 배달 음식을 받아서 먹어서 그 배달한 사람들한테 물어봐도 집을 모른다고 이렇게 했던 것이죠. 계속 어느 정도 이제 그 지역이 특정되고 그래서 계속 한 집이 야식집 중에 한 집이 직접 이제 배달해 준 것을 확인하고 은신처를 특정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주 체포하기로 하고 12월 20일 날 최모 씨를 체포합니다. 서울 강진구에 가서 체포합니다. 물론 체포하기 전에 계속 잠복하면서 주위 상황들을 철저하게 분석을 했죠. 다른 뭐 사람들이 있는지 없는지 도주로가 있는지 없는지 다 확인을 했죠. 그래서 이제 체포를 하고 이 사람을 이제 수사를 해서 주식적으로 이렇게 굴칠해서 팔아넘긴 이런 사실들을 확인했던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거 보면은 좀 몇 명 안 되는 좀 급지가 낮은 상급지의 수사관들로서는 1년여에 걸쳐가지고 이렇게 상당히 많은 15명 정도의 금강송 전문 절도단을 건거한다는 것이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었음에도 이런 결과를 이뤄냈던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